히스토리의 나이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 선생님의 양반전을 읽어드립니다. 원문에 충실하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버전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반전. 박지원. 양반이란 선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강원도 정선고을에 성품이 어질고 독서를 매우 좋아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고을에 군수가 새로 올 때마다 양반의 집에 들러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전통이 생길 만큼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양반의 집은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해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곡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 곡식을 빌려오면 가을에 갚아야 하는데 양반은 단 한 번도 갚지를 못해 빚이 무려 1000석이나 쌓여 있었다. 어느 날 관찰사가 지방의 여러 고을을 방문하다가 정선에 들렀다. 관찰사는 곡식을 빌려간 장부를 조사하던 중 1000석이나 넘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찰사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관찰사의 명령을 받은 군수는 매우 난감해했다. 양반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잡아 가둔다 해도 곡식을 갚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양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어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인은 양반이라고 맨날 자랑스러워하더니 빚도 못 갚는 무능한 사람이라면서 비아냥거렸다. 한편 이 마을에는 양반은 아니지만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다. 부자는 가난한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양반은 돈이 없어도 존경을 받고 살았지만 양반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시받기 일쑤였어. 말을 타지도 못하고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고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해야 했지 어떤 때는 무릎으로 기어야 할 때도 있었어. 돈이 많은 나는 양반이 아니란 이유로 항상 이런 더러운 꼴을 보며 살아야 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 내가 건너마을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얻었으면 해. 나도 양반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부자는 곧바로 양반을 찾아가서 빚을 대신 갚아줄 터이니 양반 신분을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빚도 갚게 생겼다며 부자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제 양반은 평민이 되었고 부자가 대신 양반이 되었다. 가난한 양반이 곡식을 모두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바로 군수였다. 도저히 양반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곡식이었는데 어떻게 갚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해하던 군수는 양반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군수를 본 양반은 갓도 쓰지 않고 소매가 없는 짧은 옷을 입은 채 땅에 엎드리며 군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군수가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양반 나으리,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양반은 더욱 머리를 숙이며 엎드려 말했다. 군수나으리, 저는 이제 양반이 아닙니다. 건너마을 부자가 제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해서 양반의 신분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건너마을 부자가 양반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군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부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신분을 사고팔고 하는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관가 마당에는 양반 계약서 작성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군수는 큰 목소리로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양반이 되면 우선 새벽에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줄줄이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는 자세를 똑바로 하며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발꿈치는 엉덩이를 받치고 앉아야 한다. 둘째, 굶주림과 추위를 참아야 하고 입으로는 절대 가난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는 손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양치질을 할 때도 지나치게 세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노비를 부를 때에는 굵고 긴 목소리로 부르고 걸을 때는 신발은 질질 끌며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돈을 만져서는 안 되고
쌀값이 얼마인지 물어서도 안 된다. 넷째, 아무리 덥더라도 버선을 벗지 않으며 식사를 할 때에는 국부터 마셔서는 안 되고 음식을 씹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젓가락을 자주 놀려서는 안 되고 날파를 먹지 않는다. 다섯째, 화가 아무리 나도 부인을 때려서는 안 되고 그릇을 던져서도 안 된다.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노비들에게 욕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무당을 불러 구술하거나 스님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말할 때 침을 튀기지 말아야 하고 가축을 죽이거나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읽은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양반 계약은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되므로 양반이 되려면 반드시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 그럼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하겠다. 그러자 부자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군수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내가 듣기로 양반이 되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만 생긴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있고 해도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다시 고쳐 주십시오. 부자의 말을 들은 군수는 다시 계약서의 내용을 고쳐 양반이 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양반이 되면 첫째,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일들은 하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배는 항상 불룩하게 나와 있다. 둘째, 마당에 학을 키워도 될 정도로 여유가 많으며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 매일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다. 셋째, 양반은 이웃집 소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 논과 밭을 먼저 갈아도 된다. 또한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마을 평민들을 데려다가 잡초를 뽑게 해도 된다. 양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만약 양반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항의를 하는 평민이 있으면 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올 수 있다. 이때 콧수염을 잡아 뽑아도 되고 재를 태운 물을 콧 속에 집어넣어도 누가 감히 뭐라 하지 못한다. 군수가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자 갑자기 부자가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나보고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건 도둑이지 양반이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다시 말했다. 양반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양반이 되는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 양반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길로 부자는 관청을 나가버렸고 이후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